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7월 14일입니다. 14일이고 오늘은 울망졸망 꼭지로 골랐습니다. 금요일이죠. 자, 대문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동영상을 우크라이나전 동영상을 한 두 개 정도 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독일이 제공한 레오파르드 전차, 그리고 미국이 제공한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들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이제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개시한 지, 그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격을 개시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사진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을 위시한 언론에서조차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있지 못하다. 군데군데 외국에서 제공한 무기들이 있지만 그 수량 또한 충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드론 전력이나 정찰, 공군 전력, 포병 전력 이런 게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 쪽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죠. 피해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이제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 두 개를 통해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는 제가 다른 정치 분야, 정치 논평 꼭지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하고, 조금 이제 눈에 좀 거칠은, 거슬리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도 전쟁을 경험한 지 오래됐잖아요. 월남전이 마지막이었고, 또 그 이전에는 1950년대는 또 동족끼리 이 세상 어떤 전쟁보다 잔혹하게 서로 싸웠고, 또한 어떤 새로운 긴장이 고조돼서 우리가 군을 움직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이에요. 전장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군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강군을 육성하더라도 일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압도적인 전투를 하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난 몇 달 됐죠. 미국에서 유출된 국방 기밀 문서죠. 이걸 미국이 거짓말이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1일까지 미국이 추산한, 정보기관에서 추산한 러시아의 전사자가 16,700명,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67,000만이었어요. 이러면 벌써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것인데, 지금 반격 작전을 시행한 지 한 달, 이 지금 격차는 훨씬 더 벌어져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어른들의 또는 정치 외교적인 목적에 의해서 국제의 여러 가지 관계가 관여되어 있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남북 전쟁이, 한국 전쟁이 남과 북만의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이해관계가 전쟁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거기 주인공이 아니었잖아요. 이 전쟁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왔는데 그 정리한 뉴스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해보면 그때 이미 23년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충격공세, 그때는 충격공세라고 이야기했죠. 우크라이나군은 이 전력 확충하고 전력 유지 제한 요인으로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군 미사일이 바닥날 것이다. 그 이후로 추가로 엄청나게 공급된 거 없지요. 구색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주는 무기는 미군에서 많이 남아있는 그런 무기를 좀 주고 있고, 나머지 유럽 동맹국에서 좀 십시일반으로 오지만 탱커 수십 대 도와준다고 해서 전황이 바뀔 게 아니고, 또 전력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지 않죠. 그리고 러시아의 핵심 지역 내부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은 또 지원해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조율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공세도 미리 많이 예정돼 있었고, 그 길목을 러시아군이 간파하고 있었고, 러시아군이 준비를 한 거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것을 좀 어폐가 있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정찰 자산이나 미국의 정찰 자산이나 나토의 정찰 자산이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잘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는 심하다. 오늘 이제 공유 드릴 두 동영상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동영상을 보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집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이것은 이제 탱크를 선두로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진을 하고 있는 거고, 저 뒤에는 MRAP라고 그러나요? 들이 이제 병력 수송이 따라가는 것인 상황인데, 자, 이미 앞서 이제 한 2대 정도의 탱커와 장갑차가 지뢰를 밟아서 폭파된 상태에서 계속 밀고 들어가죠. 지금 추가로 탱커가 이제 폭발을 했고, 그 폭발의 여파로 옆에 있는 장갑차도 하나 기동 불능이 되죠. 그 뒤에 장갑차가 다른 길을 들었었지만 또 바로 지뢰를 밟아서 폭파됩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뭐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뢰로 분석을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지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포를 포병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사격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유도폭탄을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먼 길을 돌아 나가려고 하는 장갑차들도 지금 그대로 밟죠. 이것은 대전차 지뢰가 엄청나게 지금 촘촘하게 거의 1m 간격으로 배치가 돼 있다. 요 지금 패여져 있는 참호들 앞으로 여기가 진격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서 한 10m, 20m 전방부터 밀집적으로 방어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군이 심은 건지 러시아군이 심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발견한 대전차 지뢰를 약간 노출을 시켜서 표식을 해 놓은 거예요. 좀 보이시죠? 앞에 하나 보이고 저 뒤에 하나 보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몇 미터 간격으로 계속 박혀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사이사이에도 일반적으로 대전차 지뢰를 심을 때는 대인 지뢰도 같이 심어요. 상대방 군이 제거를 쉽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게 통설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는 이제 뭐 포격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이제 날린 상황인 것 같아요. 벗겨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이런 상황을 거듭해서 당하고 있는데, 그 진격로에 대해서 사전 정비 작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 일단은 정보가 먼저 안 간다는 부분이 있고, 그들의 UAV나 공군 자산이 부족해서 정찰 능력이 떨어진다면은 그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있는 나토군이나 미군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도 지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전 포격을 통해서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포격을 통해서 이걸 갈아엎을 수 있는데, 지뢰 제거를 위한 공병용 장비가 부족하다 하면은, 근데 그런 것도 시행이 안 된 채로 지금 밀고 들어가고, 상대방한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면서 우리 쪽은 거의 괴멸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군의 작전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지뢰를 밟아서 무대기가 쌓이게 되면은 거기다가 포병이 그 다음 또 한 번 더 몰아쳐요. 네. 엄청난 피해를 안기죠, 지금. 이게 그냥 인해전술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옛날 중국군은 자기 발로 뛰어왔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장갑차에 탱크에 타고 온 거하고 하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밖에 없어요. 결과는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대인 지뢰건으로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게 이제 대전차 지뢰였다면, 대인 지뢰가 실제 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본 적 없잖아요. 저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우리 전방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개척된 마을 있죠. 민통선 안에. 그런 데서 이제 피해자들 사진, 그런 모습들을 봤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이 대인지뢰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전장에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참혹하지만 교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장 실상을 보여준다는 면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 시작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건 인도네시아 쪽에서 제가 가져온 영상이에요.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뒷부분이 열립니다. 보병들이 나오겠죠. 첫 번째 보병이 나옵니다. 예. 바로 지뢰가 터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마침 이런 화면이 가림 처리가 돼서 제가 가져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 유튜브에서 어떻게 또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 병사들이 상당히 훈련받은 정예병사들이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왜냐하면 발목이 손상됐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은 과다출혈로 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금방. 그냥 자연스럽게 지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상황에서 처치를 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정예병력이다. 훈련받은 군인들이다. 훈련의 수준이 높은 군인들이다. 이런 판단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지역이 다 지뢰밭이에요. 지금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아까 대전차 지뢰도 1m, 2m 간격으로 파묻었잖아요. 대인 지뢰는 오죽하겠습니까? 숲을 속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 전체적인 화면이고 왼쪽에 두 대의 장갑 또는 탱커가 이미 지뢰를 밟아서 폭파되어 있는 대전차 지뢰겠죠. 이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병력을 내려놓는 M2 이 장갑차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함부로 움직이면 자기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병사가 지금 M2 브래들리 장갑차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뢰밭이라는 걸 알았고 오른쪽에는 이미 피해를 입은 아마 이 차량에서 나온 거의 전 한 개 1개 분대 전체가 지금 피해를 입었어요. 전부 다 발목 지뢰. 그래서 거기 두세 명이 지금 괜찮은데 이 친구 돌아가려면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바닥에다가 자기 발이 놓일 자리에다가 총으로 사격을 하고 있어요. 지뢰가 제거하려고. 그리고 총을 놓고 총을 발로 밟고 가고 총을 군인이 놓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띠를 발에 묶어요. 장갑차에 저걸 밟고 올라간 다음에 총을 회수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왼발을 닿는 순간 살짝 밟았기 때문에 큰 부상은 아닌데 왼쪽 발을 못 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경우에서 피해갈 도리는 없어요. 어쨌거나 그 이후에 장갑차가 조심스럽게 뒤로 전진을 합니다. 실기 위해서 부상자들을. 이미 부상자들 중에 몇몇은 사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갑차도 지금 몸을 사리면서 갔겠죠. 예. 지금 보병들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전부 다 부상당했고 발목 쪽에 큰 부상들을 다 입고 있어요. 여기는 한 명 정상, 두 명은 한 명은 사망, 나머지 한 명은 곧 사망이 이를 수준이에요. 부상당한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자, 부상자를 부축하고 왔던 병사 둘이 돌아가는 와중에 다시 지뢰를 밟습니다. 다시 오른쪽 발목에 큰 부상을 입어요. 예. 지금 부상 부위가 보이죠?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병사처럼 이 병사도 자기가 처치를 합니다. 스스로. 예, 훈련도가 아주 높은 병사들이죠. 예.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지뢰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만 발 이상 묻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M14 발목 지뢰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아마 국산화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지금 보이는 M14 지뢰는 미국이 55년도부터 개발한 거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도 문제가 되는 집속탄 같은 걸 통해서 그냥 흩뿌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지뢰 탐지,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를 않고 또 이게 방수가 돼요. 예,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물에 떠서 움직입니다. 북한에서는 플라스틱 지뢰가 아니고 목함 지뢰를 가지고 있죠. 나무 곽에다가 넣죠. 요만한 거 도시락 크기 정도 되는 거에다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는 좀 크지만 물에 떠다니고 금속 탐지기 잘 안 걸려요. 그래. 예. 자, 그래서 이 보면 시사저널의 1998년도 기사를 보면은 한반도에 묻힌 지뢰가 지금 100만 개 정도 된다. 이런 거죠.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좀 눈에 거슬리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있지만
지금 뭐 최근에 우리 방산업체가 잘 되고 그래가지고 뭐 밀떡 소위 우리도 어릴 때 다 뭐 전쟁 놀이하면서 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누군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위험한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뭐 이, 요즘 어떻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국방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정도로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분야가 팽창되고 있는데, 뭐 그들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데 관심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몇몇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몇몇은 이게 실제 상황에서 발생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라면은 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거망동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원치 않은 전쟁을 계속 하게 되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해서 무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하게 되면은 이런 불상사들이 따를 수 있다. 우리의 소중한 후배, 자식, 조카, 들이 징병제 제도 안에서 이런 일을 충분히 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뭐 영상을 만들어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